자, 그러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좀 특이한 것만 몇 개 좀 봐요. 아, 했어? 경우의 수? 그냥 한번 반전까지. 아, 시험 원장님? 네. 뭐 했어요? 그때? 그 절반 정도밖에 안 해. 색칠하기랑. 지구랑 반전했구나. 네. 향수가 있어. 그러면 색칠하기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이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유형 몇 개는 있지, 대표 유형. 근데 개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잘하는 파트가 아니라서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양치기가 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 나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이. 네. 아 진짜 난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경우의 수 언제 처음 나오지? 수학. 중학교 2학년이잖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나와. 기억나? 회장 뽑기, 부회장 뽑기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2학기였어요. 선생님 때도.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수학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나는 수학을 난 개잘하네.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위기가 왔어요. 이 단원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치료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몇 곱하기 해서 2분의 1. 그럼 왜 2분의 1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떨 땐 2분의 1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하고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하래. 근데 나는 진짜 일부 이해가 안 돼.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근데 그때 더 충격이 뭐였냐면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가 그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였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오전에 그 약간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반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걔네 학급으로 다시 갔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윤땡땡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 윤땡땡 윤땡 진? 성량이는 아니고. 아니 좀 모자란 건 비슷하긴 한데. 쉽지 않네. 파란색 모양이. 벽지도 그래서 파란색 모양이. 그랬는데 걔가 진짜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친구였는데 내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너무 잘하고 걔가 막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치아도 고르지 않고 막 머리도 항상 안 감아서 막 물려있고 안경을 썼는데 안경도 항상 걔가 막 이렇게 있어. 그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막 뭘 설명을 하잖아. 뭐 우리 반 학생 5명 중에 회장 1명 뭐 하고 뭐 이거 막 하면 걔가 뒤에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12 이러고 그럼 선생님이 한참 풀면 다음이 10이야. 내가 어땠겠어? 지금 학교 앞에 지나니. 나는 수학 천재인데 쟤 뭐지? 근데 진짜 그랬어. 뭐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딱 틀려 2분의 1 곱해야지 뭐 이런 말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거에 트여있는 앤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너무 천재적이고. 그래서 그때 더 결정타가 뭐였냐면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였는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난 이게 소화가 안 됐거든. 근데 왜 시험 끝나고 나면 단맞춰보러 오는 애들이 나한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야.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나한테 올 건데 난 분명히 제 문제를 틀릴 건데. 근데 시험장 그 시험날 갔는데 그 친구가 대각선 앞자리에 앉았어요. 헌팅의 충동이 진짜 나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너네가 경험해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컨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때부터 문제가 안 풀려.
내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10번이야. 10번이 뭐 왼쪽 줄 밑에서 두 번째 문제야. 그러잖아. 그럼 제 거만 계속 보는 거야. 걔가 언제 책장을 페이지를 넘겨서 그쪽이 보일지. 그 장애아동 거를 수학 천재가. 그래서 그때 시험 조졌어요. 걔거 몇 개서요? 어? 걔거 몇 개서요? 아니 결국 못 뺏겼지. 내 거도 못 풀고 내 거도 제대로 못 풀고 경우의 수도 틀리고.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면 경우의 수라는 단원 자체가 이 단원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잊혀져.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은 시험 끝나도 잊으면 안 되잖아. 계속 쓰이잖아 여기저기. 근데 얘는 아예 안 쓰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언제 쓰입니까? 고1 때 쓰이죠? 그리고 나는 또 고1 때 위기가 왔죠? 또 잊혀집니다. 그랬다가 고2 때였는지 나 기억이 안 나. 고2 때인지 고3 때인지 또 확률 통계가 나와요. 그럼 또 위기가 오죠? 또 잊혀져요. 그리고 다행히 수능 때는 제가 확통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확률 수업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원서예요. 또.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문제를 미친 듯이 막 해석을 하고 읽었는데 뭐 꽃잎 뭐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꽃을 골라가지고 선물을 주니 하는 졸라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걸 내가 틀렸어요. 하여튼 그럼 또 끝났어요. 근데 또 위기가 언제였는지 알아? 최악의 위기.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해서 군대에서 이제 생각의 정리를 했지. 나는 임용고시를 볼지 학원 강사를 할지 이걸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이. 그래서 학원 강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나갔는데 위기가 온 거죠. 경우의 수 수업을 해줘야 돼. 나는 졸라 못하는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너네 거 거의 안 풀고 수업 들어오거든. 근데 그때는 1번부터 50번까지가 숙제야. 경우의 수. 그럼 집에서 다 풀어. 거의 외워요. 풀이를. 그래서 해줘. 선생님 10번 질문이면 10번 봐봐. 곱하기 2분의 1을 빡 딱!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기에서 왜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아직도 내 너무 생생한 기억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 아니라. 선생님 곱하기 2분의 1을 왜? 야 이런 문제는 2분의 1을 해야 돼. 그럼 학생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요. 알겠어. 어? 야 이런 유형은 우리 2분의 1이야. 어?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어느 순간 현타가 왔어. 난 존나 쓰레기 강사. 왜냐면 위기 대처가 안 돼. 다른 문제집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질문이요. 선생님 바쁘니까 잠깐 놓고 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이런 파트 수업하기 전에 했냐면 진짜 이게 수학이랑 별개 파트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경험을 해봐서 수학을 못하는 애도 얘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고 수학을 잘해도 되게 못하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 위기를 극복한 방법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대학을 가서지만 도저히 가르치는 게 안 돼서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센이 있었고 일품이 있었고 뭐가 하여튼 좀 유명한 문제집 확률 통계 문제집 3권을 사서 한 2주 만에 3권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을 처음에 보면서 그랬더니 보여. 뭐냐면 생각을 해봐. 경우의 수는 유형이 너네가 학생들이 유형 분류를 하면 한 1000가지 유형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영희가 철수가 뭐 이런 거 사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고 색칠하기냐 문제 뭔가를 골라내는 거냐 결국 해보면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스타트는 다른데 뭐하고 보면 유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경우의 수 천재가 된 것 같아.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수학 천재의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근데 요즘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비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 하여튼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색칠하기를 하다 보니까
뭘 찾아냈냐면 선생님이 항상 색칠하기 문제를 해주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해줘요. 색칠하기 파트가 들어가면 매년 그림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거의 그림 매년 똑같아. 거의 색칠하기입니다. 색칠하기. 유형 하나만 해볼게. 이런 A라는 색깔, B라는 색깔, C라는 색깔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겁니다. 보통 문제가 이거지. 색은 중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색은 이웃하게 칠하지 마세요. 이런 게 기본 문제의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색칠하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풀이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좀 할게요. 예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 대한 지정을 해요. 첫 번째. 어디든 해도 상관없어. 한 곳을 지정을 하고요. 그곳은 무조건 나는 A를 칠하기로 약속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상태로 뭘 찾냐면 저렇게 했을 때 내가 색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랬는데 저렇게 했을 때 10개가 나왔대. 그럼 최종 답은 뭐겠어? 30이겠지, 그지? 저 자리에 B를 칠해도 그만큼이고 C를 칠해도 그만큼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케이스 분류는 뭘 이용하냐면 케이스 분류는 지정된 A라는 걸 몇 회 칠할지 이걸로 케이스 분류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A를 한 번만 칠할 거야. A를 두 번 칠할 거야. 세 번 칠할 거야. 네 번 칠할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해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A를 나는 1회 칠할 겁니다. A를 1회. 그럼 A를 1회 칠한다는 의미는 여기 무조건 A를 칠하겠다고요. 그럼 세봅시다. 우리 여기는 남아있는 B, C 둘 중에 하나 칠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얘는 B를 칠했으면 C밖에 없죠. 그리고 C를 칠했으면 B밖에 없고요. 얘랑 다른 하나, 얘랑 다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끝. 요거밖에 없어. 두 가지 경우. 두 번째. 선생님이 A를 두 번 칠하기로 했습니다. A를 두 번 칠하기로 했고 지정된 한 곳에는 무조건 A를 칠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곳에다가 이제 A를 또 칠하는 거죠. 그러면 둘, 셋. 얘는 그림을 3개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가 A였으니까 그럼 또 다른 A는 여기 칠할 수도 있고 여기 칠할 수도 있고 여기 칠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B, C로 칠하는 거고 여기 둘 중에 하나고요. 얘 둘 중에 하나고요. 얘는 다른 하나, 다른 하나죠. 얘 둘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고요. 둘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고 둘 중에 하나, 하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건 얘는 2였고요. 얘에서는 2 곱하기 2짜리의 세트가 3개의 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2가지의 칠하는 방법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를 3회 칠하는 겁니다. A를 3회. A를 3회 칠하는 경우가 하나가 존재하네요. 그죠? A를 3회 칠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다가 A 칠하고요. 건너뛰어서 A 칠하고요. 건너뛰어서 A 칠하고요. 이렇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얘는 8가지 방법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총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야? 22가지인가요? 거기다가 곱하기 3 주식이 됐죠. 따라서 최종 답은 66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지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려면 뭐 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세요라고 하면 어디에서 변화가 생기지?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세요면 얘 세 가지 색 다 사용되죠? 얘도예요. 얘도. 그런데 얘는 B 칠할 수도 있고 C 칠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세요라고 되면 여기서 뭘 빼야 돼? 마이너스 2를 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A, B, C 모두 사용. 그리고 상황들이 생기겠지. 이해되셨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선생님 경험에
그래서 얘는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잘 봐봐. 내가 이 문제는요. 뭐 여기든 어디든 이렇게를 잘라. 또는 얘를 좀 더 예쁘게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그러면 봐봐. 구조를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구조에다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칸이야? 6칸이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여기는 칠하는 거 아니야. 링 같은 구조인 거야. 그런데 내가 얘를 우리 문제 조건이 뭐냐면 이웃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마면 여기를 끊어내야 되지. 여기를 끊어서 보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의 구조로 또 똑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다시 피잖아? 그러면 6칸만요.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이해되니? 대신 얘랑 얘는 분명히 엄연히 달라. 왜 다르냐면 우리 여기에 H라면 여기에도 H라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얘는 말면 분명히 여기랑 여기는 어때야 돼? 여기랑 여기는 엄연히 다른 놈이어요. 그치?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 구조는 다른 색을 칠해도 되잖아. 근데 가끔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 중에 맨 아래와 맨 위는 달라야 돼 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면 저거야.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 아마 너네 본 적 있을걸? 진짜 내가 모의고사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는 이거 색칠하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이 문제 본 적 있나? 이거 색칠하기 문제 되게 유명한 거거든? 얘가 똑같아. 세 가지 색으로 칠하되 맨 꼭대기와 맨 밑바닥은 다른 색으로 칠하래요. 면 얘가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느낌이 달라도 공부를 빡세게 하다 보면 결국 결이 똑같은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유형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가 일일이 다 모든 유형을 다 섭렵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 왜 곱하기 2를 하고 왜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왜 빼기 2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색칠하기의 대표적인 풀이법 중에 하나야. 이게. 그리고 경우의 수 색칠하기 하니까 또 수능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얘 다음 파토리거든. 이런 거. 얘는 뭐냐면 동물원의 우리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냥 막 쓸게. 한 글자짜리 개, 닭, 소, 말, 양. 몇 마리야? 7마리야? 또 한 글자짜리 돼지. 돼. 쥐. 아, 돼지? 아니야. 미안. 이거 뺐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서운 애들 2마리가 있어야 돼서 호랑이, 사자. 이렇게가 있는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 얘네 둘은 이웃하지 마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철창살에 둘이 이렇게 쇠 철창살을 이렇게 붙잡고 둘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둘이 막 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게. 얘네들 그래서 뿌리 배치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거야. 이거 뭐야? 사과야? 사자. 아 사자. 쉽게 말해서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 호랑이 사자는 이렇게 넣지 말래. 이렇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넣지 말래. 이해되셨죠? 1분 드립니다. 인생 뭐 연결 붙어 있으면 안 돼. 네. 이웃하지 마세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당연히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이 기억이 안 나요. 호랑이 사자는 맞습니다. 대닥소. 아씨 시험으로 시간이 없네. 무슨 시험이요? 데일리 대일 시험이 있어? 4천. 아 내가 맨날 3시간 쓰는 그 시험. 아 아니구나. 쌤 방 나왔다는데요. 기다려줘. 아니 난 다 몰라. 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지. 6번. 얘네들이 붙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당연히 얘는 쉬워. 쉬운데 얘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칸이 더 위아래로 좀 더 많이 있거나 좌우로도 많아지거나 했을 때 찾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세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뭐 이렇게 세면 되거든.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너네 둘이 붙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면 뭐 금방 세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분사권으로 푸는 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붙어 있는 건 되게 쉬우니까. 둘이 떨어져 있는 걸 그냥 다이렉트로 세볼게요. 분사.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같이 잘못 세면 센 걸 또 세거나 또는 건너뛰고 세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셀 때마다 뭘 하냐면 숫자 쓰기를 해요. 얘는 너는 출발이 뭐야? 너는 누구랑 할 수 있냐면 얘랑도 되고 얘는 얘랑도 되고 얘랑도 되고 얘랑도 돼요. 그렇죠? 그런 걸 셀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끝이죠? 이대. 얘랑 세는 거 끝났어요? 그 다음 얘랑 또 생깁니다. 얘는 다섯, 얘 가능하죠?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이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없어요. 끝. 그리고 얘랑 셀 수 있는 거 7번째 셌으니까 8번째까지야. 8. 너는 얘랑 되죠? 그래서 8. 쓰는데 얘랑 얘도 되는데 우리 이거 언제 셌어? 처음으로 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중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면. 8번째. 그 다음 너네 9번째. 너랑도 돼요? 10번째. 그럼 너 끝난 거죠. 그리고 얘 11번째 올 차례야? 11번째. 얘 안 되죠? 얘 되는데 이미 5번째 셌고, 그죠? 그런 구조야. 그럼 너는 11번째. 너네들 12번째. 끝. 13번째. 14번째. 끝. 그 다음 너는 너랑 안 되죠? 다른 애들이랑 되는데 숫자 잘 보시면 이미 세 거 다 끝났어요. 이렇게 세시면 중복하는 것도 없고 건너뛰는 것도 없이 완벽하게 세시죠. 따라서 분사권이 총 14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사자 호랑이를 먼저 집어넣었다고 치면 그게 14가지에 곱하기 두 놈이 자리 바꾸는 거 있죠? 두 놈이 자리 바꾸기. 곱하기 남아있는 몇 칸? 5칸을 막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봅시다. 결과는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과정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 굉장히 신기한 게 자연 속에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대학교 때 배웠어요. 대학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1학년 교과서들 그 페이지 딱 넘기고 나서 뭐 목차나 뭐 이런 거 머리글 나와 있는데 보면 가끔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들어가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앵무족에 같은 이미지 그림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을 갖는 구조인데 그럼 다 집어치우고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는 아시죠? 파인애플이요? 먹는 거요? 네. 뭐 사과가 기분이 좋으면 파인애플입니까? 그럼? 아 하긴 미안합니다. 자, 저는 뭐 수학사부입니다. 하여튼 피보나치 수열이 구조가 뭐예요? 앞에 두 놈을 더한 게 다음 놈이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요.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은 an m 플러스 2의 구조이다.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문제화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계단론입니다. 계단론. 뭐냐면 다리가 짧아서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밖에 못 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n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뭐 fn이라고 합시다. fn이라고 하면 첫 번째 계단을 계단 하나짜리, 계단 두 개짜리, 계단 세 개짜리, 계단 네 개짜리까지만 봅시다. 그럴 때, 즉 얘는 F1인 거죠? 얘는 F2인 거고 F3, F4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냐면 얘는 올라가는 방법이 한 발 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는 하나하나 가는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도 올라갈 수 있는 놈이니까 두 칸도 한 방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너는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앞에 딱 서 있어. 그러니까 다리가 짧죠? 두 칸밖에 못 올라가요. 최대. 자, 이렇게 서 있는 애가 저 계단 3개를 올라갈 때 첫 번째 요 계단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첫 발을 한 칸을 디딜까 아니면 두 칸을 디딜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케이스 분류이고 동시에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 얘네가 중복되는 게 없어. 배반 사건. 그쵸,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치자면 부집합이 없기 때문에 얘 거 계산하고 얘 거 계산해서 더하면 끝나는 구조잖아요. 이게 배반 사건이 돼요. 어떤 배반 사건이냐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발을 일단 한 칸만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얘는 결국에 한 칸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뭐의 상황이야? 두 칸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찬가지 얘가 첫 발을 두 칸을 올라갔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고 둘은 배반 사건이니까 둘에 대한 합이 뭐의 결과물일까요? 이해되나? 뭔 말인지. 따라서 너도 뭐가 되는 거냐면 F 얘가 한 발 올라가면 세 칸 남은 거니까 F3에 얘가 두 칸 올라가면 F2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방법은 피보나치 수열을 갖는다. 피보나치 수열도 우리가 수열을 배우셨겠지만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공식이 만들어지지만 너무 복잡해서 우리한테 시험 출제는 절대 너네한테 100개 계단 올라가는 방법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물어봐도 몇 개? 10개 내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숫자 쓰기 해서 그게끔 그렇게 출제해요. 그 다음 하노이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하노이타 뭔지 아시죠? 게임 링 뽑는 거 있잖아요. 링 뽑는 거. 모든 어머님들,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다 내 새끼 천재되라고 아기 때 계속 시켜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막 아니야 크게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집에 어디 잘 찾아보면 막 곰팡이 핀 거 어디 구석탱이에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키웠거든. 그래서 탁 얘가 뭔가 탁 해내면 막 당신 봤어? 우리 애가 얘는 영재고 갈 감이야. 자, 볼게.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빡센 거 안 나와서 3개짜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아시죠? 판때기에 이렇게 막대기 3개 있고 링 꼽는데
들어서 쉬운 걸로 먼저 해볼까요? 3개짜리 먼저 해봅시다. 3개짜리. 여기 링 꽂혀 있는 거야. 도넛 같은 거. 3개짜리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이 3개를 옮겨놓고 싶은 거야. 그리고 조건은 뭔지 아시죠? 큰 놈이 작은 거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얘를 옆기둥에 옮길 때 이동 횟수를 우리는 얘도 F3이라고 할게요. 그럼 n개 링이면 Fn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식기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이 식기를 여기로 오려면 얘네부터 너네 저쪽으로 보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디부터 와야 돼? 얘 일로 보내. 일로, 얘 일로 오고, 얘 올리고, 얘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식기가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1단계. 아우 귀찮은데. 이렇게 보내죠.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얘 냅두고 여기 이 식기 여기로 보내지. 좀 더 편하게 하자. 숫자 쓰기 합시다. 아이고 그냥 하자. 여기 올렸어. 얘 밑에 이거 남아 있었죠? 그럼 또 얘 이 식기를 또 옆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얘 다시 절로 보내놓고 이 식기 올리고 다시 너 데리고 오시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몇 번 움직였습니까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할 거야. 귀찮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갈 거냐면 위에 2개짜리 있지. 바닥을 제외한 위에 2개짜리를 우리는 어쨌건 이쪽으로 옮겨야 돼. 이쪽 기둥만. 맞죠? 우리 그걸 보고 뭐라 그래? F2번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됐어? 그럼 한 50배속 하는 거야. 그러면 해서 쭉 이렇게 된 게 F2번이야. 맞죠? 그러고 나서 바닥에 있던 놈을 어떻게 합니까? 너를 옆칸으로 옮기는 짓을 하셔야 되죠. 근데 얘는 그냥 옆으로 옮기는 거니까 더하기 1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는 이놈을 그 위에다가 올리는 짓을 하면 되는데 그 위에 올리는 짓이 그 또한 2개짜리를 옆 기둥으로 옮기는 횟수잖아. 끝났죠. 그럼 최종 답은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이거는 F3이라는 건 F2를 몇 번? 2번 옮기고 바닥을 한 번 옮기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론 일반화를 시키면 하노이 탑 구조는 n개의 하노이 탑을 옮길 때는 바닥에 있는 걸 제외한 그 위층에 있던 놈을 2번 옮기고 바닥을 한 번 옮기는 경우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시죠? 헐? 나 뭐 준비해온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막 설명하면 머릿속에 계속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씨발 다음 거 뭐하지? 이거 설명하면서 계속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 그래서 학술명으로 퍼펙트 퍼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볼게요. 얘 뭔지 아시죠? 이거 뭐지? 그렇죠. 남의 가방 갖고 가는 거 또는 이렇게 졸업식 때처럼 학사모 이렇게 사진 이렇게 팍 던진 다음에 탁 잡았는데 싹 다 남의 모자 가는 경우의 수는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4명의 학생이 가방을 벗고 농구를 하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방을 맸는데 다 남의 가방을 매요. 뭐 다 윤씨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윤씨들을 다 모아서 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윤씨 혹시 구속된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난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걔 중학교 2학년 때 걔. 하여튼 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단순히 4명이 남의 걸 갖고 가는 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5명이 모자를 던져서 다시 잡았더니 5명이 모든 남의 모자를 잡았어. 는 안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면
A는 자기 모자를 잡고 이것도 안 나와. 왜냐면 그럼 뭐랑 똑같아? 그냥 4명이랑만 똑같기 때문에 A는 B의 모자를 잡고 나머지는 남의 걸 잡았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더 지랄은 뭐예요? 뭐 한 7명이 했는데 A는 B를 잡고 B는 C를 잡고 나머지를 뭐 이런 것들이 지랄맞게 나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풀이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원하는 풀이법은 수형도입니다. 말이 멋있어서 수형도지 얘는 뭐예요? 누가라. 맞습니다. 이겁니다. 전문용어로.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또 우리는 메디컬 클래스잖아요. 그죠? 메디컬 클래스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를 중앙이권 그룹 반에서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못 알아들으면 아 나는 여기 잘못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냥 학생이 모자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모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래서 우리는 학생은 X로 표현합시다. 1번 학생의 모자. 2번 학생의 모자. 3번 학생의 모자. 그래서 N명의 학생이 모여 있습니다. N명의 모자가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뭔 뜻인지 알죠? 뭐 모두 다른 이라고만 그냥 쓸게요. 그때 경우의 수를 우리는 DN이라고 취급을 합시다. D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2는 1입니다. 왜냐면 둘이서 남의 모자 갖고 가는 건 서로 다 바꾼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D2는 1, 뭐 이런 거죠. D1은 0, 미친놈이죠? 혼자서 남의 모자를 못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 풀이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가정을 먼저 할 거예요. 먼저 뭘 할 거냐면 남의 모자를 갖고 가는데 X1이라는 놈이 Y2의 모자를 갖고 갔어를 전제로 깔고 출발해요. 깔고 출발을 먼저 합니다. 이런 상태래. 그러니까 얘는 얘 걸 이미 갖고 갔어. 그래서 없어. 얘네는 갖고 튀었어. 얘가 먼저 들고 튀었어. 그러면 그들을 재정비하면 얘네 싹 빠지고 Y1을 이 자리에 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케이스 분류를 할 거냐면 Y2가 졸라 개 황당하잖아. 자기 모자가 사라져서. 그럼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새끼가 내 걸 갖고 갔으니까 개빡쳐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X2가 누구 걸 Y1을 갖고 가는 거야. 자, 이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얘 거, 얘는 얘 걸 갖고 갔으면 남아있는 애들은 X3, Y3, XN, YN의 구조지. 현재 얘네가 남아있어. 그러면 얘네의 경우의 수는 그냥 뭐랑 똑같아? D, N-2가 똑같습니다. 맞죠? 그냥 지들끼리 이제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X2가 저 새끼가 내 거 갖고 가서 내가 저 새끼 거 갖고 가려고 봤더니 똥이 묻어서 갖고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뒤져도 난 이거 안 갖고 갈 거야 라고 경우의 수를 잡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배반 사건이에요. 정리를 하시면 2, Y1, 3, Y3, XN, YN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는 얘만 갖고 간 거야. 이렇게 돼 있죠? 벌써 혼미해지는 학생은 없죠? 벌써 혼미해지는 학생은 유의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3자에서 상준이라는 아저씨가 보고 있는 거야. 밖에서 봤더니 이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 모자를 잡았다가 이걸 선택을 안 해. 선택을 못 해. 그러면 룰이 자기 거 선택 못 해가 게임 룰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는 얘 걸 절대 선택하지 않잖아. 얘도 얘 걸 절대 선택을 하지 않죠? 얘도 얘 걸 선택을 못 한다는 건 여기에서만 보면 숫자는 다르지만 게임 룰에 의하면 결국 얘네는 몇 명이 남의 걸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N-2랑 똑같아 상황이. 그러니까 다 둘이 이해합니까? 그죠?
비록 자기 건 아니지만 안 갖고 가기로 했으니까 아 밑에 거 안 갖고 가 라는 룰로 바꿔버리면 얘는 D(n-1)에 대한 경우의 수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배반 사건이니까 둘에 대한 합을 정리하시면 돼요. 끝. 따라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D(n) 즉 n명이 남의 모자를 가지고 가려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D(n-2) 2명 뺀 거 그리고 D(n-1) 1명 뺀 거에 대한 총 합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뭘 갖고 갔을 때요? Y1을 갖고 갔을 때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너가 얘를 갖고 가도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거니까 곱하기 얼마? 그렇지. n-1을 곱해서 경우의 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더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써볼게요. 자 D1 써봐요. D1 한 명이죠? 미친놈. D2는 둘이서 각자 갖고 가면 되니까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세요. 수업은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 말고 지눈까지. 눈가리를 뜨세요. 깨야지 시끼야. 대학 안 갈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D3이잖아? 그럼 내 이름보다 작은 거, 하나 작은 거에 위에 둘을 더한 거.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D4는요, 나보다 숫자 하나 작은 거에 위에 단계 두 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1, 2. 그래서 9고요. D5는요, 나보다 하나 작은 4에 위에 두 단계 더한 11을 곱해서 44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이 이렇게 생긴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보다 작은 숫자에 위에 두 단계를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게 시키죠. 야, 4명이 바꿔가면 9고요. 5명이 바꿔가면 44입니다. 근데 4명이 바꿔가는 게 왜 9냐면 3 곱하기 3이고요. 5명이 바꿔가면 4 곱하기 11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걸 강조시키냐면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와.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E라는 애가 있고 각자 자기 모자가 스몰 A, B, C, D이라고 해. 그런데 이거야. A가 B의 모자를 가져갔고 그리고 남은 학생은 남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답 얼마 돼? 다시 그냥 외울게요. 얘네가 남의 모자. 이건 뭐라고? 5이니까 44라고. 그지? 근데 A가 B의 모자. 너가 너를 갖고 튀었다고. 그럼 뭐야? 11인 거야. 왜? 그 이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요거잖아. 그게 뭐야? 요거 아니었어? 요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 너는 열 갖고 가고 남은 애들끼리의 연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답은 11가지.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왜냐면 얘는 얘 걸 갖고 가고 나면 얘가 남의 걸 선택하거나 얘가 남의 걸 선택하거나 얘가 A 자기 걸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선택하거나 하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얘가 지금 얘기하는 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에 오는 거고 얘가 이것도 다른 케이스. 얘는 내가 왜 멈춰있냐면 다음 뭐 할지 생각이 남았어요. 어? 6분 남지 않았나요? 그건 15분 남았는데
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이제 함수도 0 배우고 함수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어요. 네, 함수 경우의 수는 길 찾기 재미없고. 대진표. 대진표 했어? 아니 대진표 알겠죠? 진표 어렵다고요?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옆 동네 파이만에서 그 시험 315 외워서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나. 대진표 한번 해봅시다. 대진표를 하시려면 퀵 버전이 있고요. 이게 안에 라면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술형 방법이 있는데 이 서술형 방법을 잘 하시려면 뭘 반드시 아셔야 되냐면 이걸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가포순? 뭐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먼저 퀵 버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대신 얘도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문제가 변형이 돼서 그냥 복잡한 구조가 알려준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간혹 뭐 축구 대진표야. 근데 한국 일군 뭐뭐뭐뭐뭐뭐뭐 해서 뭐 11개국이 출전을 했다, 10개국이 출전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결승에서 만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세요. 이런 것들은 상황이 좀 달라. 근데 그런 걸 잘할 수 있으려면 얘를 풀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가장 기본 골부터 먼저 출발을 해봅시다. 기본 골이라기보다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몇 팀이야? 7팀입니다. 7팀이면 올림픽 출전할 때 왜 각 나라의 국기 들고 이렇게 그 트랙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가 7놈이 줄지어서 들어오면 돼요. 7놈이 이렇게 돌아서 띄욱띄욱띄욱띄욱띄욱띄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쓸 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총 7놈이 있는데 A, B가 쓰나 B, A가 쓰나 우리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려면 왼쪽은 홈, 오른쪽은 어웨이 경우야. 그럼 다르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A, B와 B, A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조를 잡을 거냐면 그냥 7놈 줄 세우기가 얼마야? 7팩토리얼이지. 거기다가 곱하기 뭘 주냐면 자리 바꿔도 똑같은 경우의 수를 날리면 됩니다. 이해돼? 7팩에 A 곱하기 B, 아니 AB랑 BA는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나누기 2분의 1을 해야 되거든. 그런 위치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얘네 맞아? AB 그룹, CD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이 바뀌어도 되지 않는 상대는 똑같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구조야. 다른 데 없죠? 따라서 너 이제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얘는 6팩에 곱하기 2분의 1은 몇 제곱일까요? 일단 얘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요. 2개 여기 됩니까?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얘는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완전 대칭, 얘기로 좌우 대칭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면 좀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아 여긴 된대. 근데 이걸 하면 선생님 이건 뒤집으면 안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어떤 거야?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얘도 세 곳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자, 선생님이 풀어드린 이걸 서술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서술형으로. 그럼 가포순인데 가포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쉽지 않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A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하죠. 그럼 얘네는 뭐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놈을 자리 바꿔. 그런데 A와 A는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놈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팩토리얼에 같은 것에 대한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랄 같은 걸로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선생님 이거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AA, BBB, C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총 몇 개야? 6놈이죠? 600을 줄 세우게 한 다음에 A끼리 자리 바뀌는 것과 B끼리 자리 바뀌는 것과 굳이 표현하자면 C끼리 자리 바뀌는 것.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1 합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해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것도 어디에도 쓰냐면 여러분들 그 길찾기 문제 있죠? 그때도 써요. 길찾기 문제를 잠깐 하나만 보자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길찾기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아주 그냥 심플한 문제 구조에서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가는 겁니다. 길찾기. 그럼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여러분들? 1, 이렇게 우리가 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위치 그 퀄리티가 있죠. 우리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가도 최단이고요. 뭐 이렇게 가셔도 최단이고요. 그죠? 최단의 방법은 무진장 많아. 이걸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경로 안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란 놈은요. 노란 놈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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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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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입니다. 뭐 생각 티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가는 초록색 길은 오른쪽 위로 위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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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른쪽 오른쪽 위로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종합적으로 따지면 위로 몇 번 올라가야 돼? 4번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6번 가야 돼. 그걸 뭐 하는 거야? 자리 바꾸기 하는 거니까 A 4개에 뭐 B 6개 같은 구조니까 결국에 얘도 계산 방법이 뭐냐면 3팩, 6팩, 2팩 이렇게 됩니다. 3팩 뻥이야. 4팩, 10팩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시 절로 돌아가 볼게요. 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여기는 몇 놈이 있냐면 총 7명이 존재를 하는 거야. 서술하고 못 씁시다. 7명이 존재를 하는데 그 7명이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둘둘 하나 그룹이야. 됐어? 또는 이게 풀이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래. 큰 갈기로 보잖아. 왼쪽 오른쪽 그룹으로 보면 얘네가 결국에 뭐야? 4대 3의 그룹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할게. 그 다음에 4그룹 안에는 다시 한번 뭐가 되냐면 둘둘 그룹이 돼요. 그죠? 그리고 3이라는 그룹도 2, 1그룹으로 바뀌어요. 이해됐죠? 그럼 가볼게. 자, 우리 얘 풀이법은 뭐냐면 먼저 7놈을 4대 3으로 끊습니다. 7명을 4대 3으로 끊는 방법은 이렇게 쓰죠? 7명 중에 3명, 아니 뭐 4명 곱하기 셋 중에 3명은 원래 계산 안 해도 되거든. 1이니까. 근데 의미상 쓸게요. 이렇게 가졌어. 그러면 총 7명을 모은 거야. 자, 거기 네 팀은 이쪽으로 쓰고요. 저쪽 남은 세 팀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경기 진행위원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놓고 자, 네 팀 중에 자, 둘로 나눌게요 라고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네부터 할게요. 너네를 2대2로 끊을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뽑고요. 2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죠. 실제로 얘도 안 해도 돼. 1이니까. 그런데 얘는 그냥 냅두면 안 되지. 왜냐면 자, 저기 4팀이 있는데 자, 1번 팀, 2번 팀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저쪽에 3번, 4번 팀이 남아있어. 그럼 1, 2가 경기하고 3, 4가 경기하는 건데 내가 1로 오세요 할 때 1, 2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세면 내가 누구 오세요도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 3, 4팀 이쪽으로 오세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붙는 거야? 1, 2팀 오세요, 3, 4팀 오세요는 결국에 1, 2끼리 붙고 3, 4끼리 붙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 곱하기 정확히는 2패분의 1입니다. 같은 두름을 나누셔야 돼요. 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는 3을 2, 1로 나누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 둘. 남은 하나 중에 하나는 나누실 거 없지.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중복되면 나누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쟤랑 답이 똑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죠? 아유 이런 거 백날 들어가라. 또 풀면 또 모르지. 자, 얘도 다시 한번 하면 6명이 3대 3으로 먼저 갈라야 되죠? 6명이 3대 3으로 가는데요. 다시 그 3명을 2대 1, 2대 1로 가르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3명. 그러나 3, 3의 그룹이니까 둘을 자리 바꾸기, 두 그룹을 자리 바꾸기를 나누셔야죠.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여기 있던 3명을 2대 1로 나누는 건 3 컴비네이션 2 곱하기 1 컴비네이션 1. 이런 건 나중에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지금은 개념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정확히 써드리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 있던 3명도 2명 뽑고 남은 1명 혼자 이렇게가 되셔야죠. 이거 계산하시면 제가 똑같습니다. 뭘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헷갈려 하실까봐 그룹 짓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지하 같은 거 문제로 하나만 딱 정리를 먼저 할게요. 10명을 그룹 짓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10명을 그룹 짓는 거 해볼게요. 먼저 5대5 한번 해봅시다. 5대5도 해보고 2대8이라는 것도 해보며 1대2대 7도 해보며 2대 6, 4도 해보며 뭐까 3대 4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뭐 있지? 숫자가 작아지면 재미가 없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1대 2대 3 잠시 맞나? 맞죠?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런 거예요. C 컴비네이션 5 곱하기 5 컴비네이션 5 그런데 두 개가 똑같죠? 곱하기 2분의 1 10명 중에 2명 뽑고요. 남아있는 8명 중에 8명 뽑기입니다. 그럼 얘는 곱하기 안 하셔도 되죠. 얘 10명 중에 1명 뽑고요. 9명 중에 2명 뽑고요. 남아있는 7명 중에 7명입니다. 10명 중에 2명 뽑고요. 8명 중에 2명을 뽑고요. 6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남아있는 4명끼리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둘둘둘이 자리 바뀔 수 있어요. 둘둘둘이라고 하는 세 그룹이 자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이야? 그치, 3팩분의 1. 내가 분명히 2라고 썼지만 처음 써드릴 때는 2팩이라고 써드렸어요. 세 그룹. 마찬가지 얘는 10 컴비네이션 3 곱하기 7 컴비네이션 3 곱하기 4 컴비네이션 4고요. 둘이 자리 바뀌는 거니까 2팩분의 1입니다. 2분의 1짜리. 마지막으로 이거는 10 컴비네이션 1 곱하기 9 컴비네이션 2 곱하기 8 아니지 7 컴비네이션 2에 곱하기 5 컴비네이션 2에 곱하기 3 컴비네이션 3에 곱하기 3팩분의 1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놈이 만들어지면 3팩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 아우 시간 다 때웠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 풀면 또 못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고
과제는 선생님이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훑어보고 네 지금 얘기를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귀가하고 나서 네,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한 몇시쯤 톡으로 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오니까. 네, 저희 그러면 교육청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남아서 공부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가지고 농민분들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일으켜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윤모 씨가 잘못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잘 계획을 잡으세요. 윤모 씨가 혼자였고요. 너도 혼자겠지. 누가 너 따라가겠냐. 저에게 규원이랑 김재현이랑